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안현우 CEO는 KFX의 출고식을 앞두고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현우 CEO는 KFX의 수출 가격에 대해서 언급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현우 CEO는 카이는 2028년부터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KFX 전투기 수출을 시작한다라고 밝히며 F-35 전투기 한 대를 구입하려면 약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걸립니다. 록히드 마틴은 가격을 단위당 8천만 달러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높아서 미국도 4.5세대 전투기를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항공기 프로그램 부문 유광수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또한 카이는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KFX 전투기의 가격을 6,500만 달러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가격대는 KFX가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종합하면 카이 담당자는 6,500만 달러라는 가격대는 해외 시장에서 KFX에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유지 비용이 저렴한 4.5세대 전투기를 무기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신규로 전투기를 도입하려면 유지보수 비용과 탑재 무기 등이 패키지로 된 계약을 체결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이며 전투기 패키지의 도입 가격은 일반적으로 전투기 기체 가격의 2배에서 2.5배가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FX의 패키지 도입 비용은 대당 1억 3천만 달러에서 1억 6,250만 달러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2억 달러 이상인 프랑스의 라팔과 유럽의 타이푼보다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싱글 엔진인 F-16V의 도입 비용이 5,490만 달러라는 것을 감안하면 1,000만 달러 정도 더 비싸지만 이는 KFX가 트윈 엔진인 점을 감안하면 단점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최근에 도입하고 있는 F-15EX는 도입 비용이 1억 달러를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F-A-18EF 슈퍼호넷은 함재기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운용을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국가들에게는 그리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트윈 엔진을 가진 4.5세대 전투기가 6,500만 달러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해외 시장에서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KFX 수출에 필요한 수출 허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KFX의 공대공 무기는 유럽에서 도입해야 하고 정밀 유도 무기 역시 미국에서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제3국으로의 KFX 수출은 관련국의 수출 정책 및 안보상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KFX가 자국의 전투기와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라는 명목으로 KFX와의 통합을 한번 허용한 관련 장비의 수출을 방해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영국이 1982년 발생한 포클랜드 분쟁 이후 부과한 무기 금수 조치는 지금까지도 유효해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 등 영국산 주요 부품 6개를 탑재한 FA-50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이 저절되었습니다.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뿐만 아니라 엔진 등 주요 부속품을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 KFX 역시 제3국의 수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 기기 및 기술 권리를 가진 국가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KFX에 탑재되고 있는 에이사 레이더의 화기관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은 스웨덴 사브사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가 개발한 지형 추종 및 지형 회피 시스템도 통합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부분에서 해외에서 기술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KFX 수출은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과 안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산화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투기 개발의 세계적인 추세는 유인기와 무인기의 통합이며 같이 연동되는 무인기가 미사일 등의 무기 운반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배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및 러시아와 서방의 유인 전투기에 연동되는 무인 전투기는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차세대 전투기와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4.5세대 전투기 또는 F-35와의 연동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등장 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KFX나 F-35와 연동할 수 있는 무인기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F-35 프로그램 출자국이 아니기 때문에
F-35A나 F-35B와 연계해 작동하는 무인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 미 공군은 개발 중인 스카이보그의 수출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F-35와 연계 가능하고 수출이 가능한 유일한 무인 전투기는 호주 공군과 미국의 보잉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로열 윙맨밖에 없습니다. 로열 윙맨은 올해 2월 말에 서방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유인 전투기와 연동 가능한 무인 전투기로는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무인 전투기의 기체는 개발하고 있는 만큼 로열 윙맨이 완성되면 이 기체를 수입해서 KF-X와 F-35와 연동하고 이를 통해 무인기와 유인기의 통합 운영 노하우를 얻고 또한 두 기체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하면 수출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 역시 지난 2월에 폐막한 에어로인디아 2021에서 HAL 항공은 테자스를 중심으로 한 에어팀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에어팀 시스템은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원팀이 되어서 전투를 실행한다는 개념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세계가 실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전투 개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도의 HAL 항공은 에어팀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 워리어를 발표했습니다. HAL 항공의 설명에 따르면 워리어는 5년 전에 개발이 시작되어 지금은 주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워리어는 테자스 전투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테자스 전투기는 미사일로 무장한 여러 대의 워리어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3년에서 5년 이내에 워리어의 프로토타입이 첫 비행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어팀 시스템은 서방 세계가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유인 및 무인팀 능력까지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자스 전투기와 자국산 미사일뿐만 아니라 무인 전투기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동남아에 판매하면 자금력이 떨어지는 동남아 나라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을 노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KF-X에 매우 강력한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투기 자체로 보면 쌍발의 엔진을 탑재했으며 테자스보다 대형 기체인 KF-X가 테자스 전투기보다는 성능 면에서 뛰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6천만 달러대의 KF-X 기체 한 대 가격으로 테자스 MK-1A를 구입하면 예비 부품과 각종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7천만 달러대의 풀패키지로 구입할 수가 있어서 제한된 예산을 가진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8년으로 예정된 KF-X의 수출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인 무인 전투기와의 연동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가격 경쟁력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의 국산화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카이의 안현호 CEO는 기자간담회에서 FA-50과 KT-1 기본 훈련기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카이의 안현호 CEO는 작년에 카이는 인도네시아의 수리온 헬기 세대의 수출에 많이 가까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래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카이는 수리온과 KT-1 기본 훈련기를 필리핀에 수출하는데도 유리한 상황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필리핀의 국방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덧붙여서 올해 우리는 2대의 FA-50 고급 트레이너 제트기를 태국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콜롬비아와 말레이시아에 FA-50 제트기를 수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KF-X 시제기 출고 시기에 이어 FA-50과 KT-1 기본 훈련기 수출 등 좋은 소식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